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뚝딱뚝딱 경제 지식을 쌓게 도와주는 뚝딱 경제 TV입니다. 요번에는 좀 AI 관련된, 그런데 AI인데 약간 철강 전력기기, 조선, 이런 산업에 좀 접목시킨 AI 시대의 새로운 얼굴, 중후장대 산업의 기환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께 간략히 좀 소개 및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AI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챗 GPT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나 뭐 클로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AI 뉴스를 볼 때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몸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산업인 이제 철강, 조선, 정유, 전력기기 이렇게 한때 이제 사양 산업 취급을 받던 이 굴뚝 산업들이 지금 AI 덕분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반전 드라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I 한번 쓸 때마다 이제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구글 검색에 약 10배에 달하는 전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이제 IMF가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5배 폭증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히 전기가 많이 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소를 통째로 데이터 센터 하나에 다 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 산업이 진짜 승부처는 GPU가 아니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그 열을 식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묵지한 전력과 인프라 문제는 누가 과연 해결할까요?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코드 몇 줄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수십 년간 거대한 공장을 굴려본 경험, 그리고 송배전 인프라를 깔아본 노하우가 있는 그런 이제 전통 중공업 회사들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대수력, Gradually Convergence라고 부르는 이 흐름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면 다가 나쁘면 폭락하던 그 변동성 큰 종목들이 이제는 AI 인프라 수요라는 아주 길고 든든한 백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중후장대 산업들이 뭐 굴뚝 산업들이 한마디로 이제 체질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못 짓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뭐 땅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어서입니다. 뭐 신청만 하면은 뭐 7년씩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하고 옛날부터 뭐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던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 바로 이제 철강 공장, 그리고 화학 공장, 그리고 중공업 공장입니다. 즉, 이미 거대 전력망에 깔려 있는 이 부지들이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만히 앉아서 기존 자산의 가치가 몇 배를 뛰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동을 짓는데 과연 철강은 또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무려 2만 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로 치면 중형차 약 2만 대 분량의 쇳덩이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흔한 철근이면 안 됩니다. 뭐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대는 진동과 무게를 견디면서 공간 효율까지 극대화한 고강도 특수 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ESG 때문에 저탄소 철강이어야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어, 뭐 구매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단순한 쇳덩이 장사가 아니라 기술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이제 회사만 이제 살아남는 게임이 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전기 강판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 흐를 때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이런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발전소에서 보낸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받을 때, 이제 변압기에는 이제 방향성 전기 강판이 그 안에 거대한 냉각 모터에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이제 AI 시대엔 전기를 1%만 덜 세게 해도 그게 곧 수십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효율 차이가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돈 보따리를 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전력망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낡고 부족하다입니다. 그래서 1960에서 70년대에 깔린 이 변압기들이 이제 수명을 다 됐는데, 하필이면 그 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설까지 이제 겹치게 되었죠. 그래서 두 개의 폭풍이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제 초고압 변압기는 주문해도 뭐 4, 5년씩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왜 한국 기업들한테 호재냐면 이 까다로운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힙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이고요. 말 그대로 판매자 우위 시장, 뭐 부르는 게 값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칩, 특히 엔비디아 GPU 한 장에 내뿜는 열, 그건 이제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선풍기 돌리듯 뭐 바람으로 식히는 뭐 공맹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뭐 통하지 않는 특수 기름통에 서버를 통째로 풍덩 담가버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 이 기술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된다고 싶었지만, 그런데 결과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전력 사용량은 최대 48%까지 줄고 공간은 80%나 절약된다고 합니다. 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딱 맞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데이터 센터를 그리고 아예 바다에 띄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상 데이터 센터 또는 뭐더라 그 FDC라고 하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저도 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고 영리한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뭐 굳이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차가운 바닷물을 무한정 끌었으니 냉각 비용은 거의 공짜라고 보고,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이제 거대한 보유식 구조물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AI 인프라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게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더라? 삼성물산이 한다 어디가 이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가까운 그 시일 내에 뭐 부유시 데이터 센터 혹은 뭐 바다 위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런 구상을 뭐 하고 있는 걸로 좀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을 얻는 이제 받침대인 기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리 기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플라스틱 계열이 좀 주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칩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플라스틱이 녹거나 휘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유리 기판인데요.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해서 회로를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고 열에도 강해서 휘지 않다고 합니다. 칩 패키징 두께를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차세대 반도체의 꿈의 소재라고 불릴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첫 타자는 이제 포스코. 포스코는 뭐 철강, 예, 뭐 철강 기업이죠. 뭐. 우리나라 네, 철강 1위죠. 그래서 포스코의 이제 하이퍼 에노라는 이제 전기 강판을 이제 모터에서 낭비되는 전기를 3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걸 두께 0.15mm로 이제 머리카락보다 얇게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정밀 가공은 아무나 못한다고 하고요. 일본의 뭐 한두 회사 빼면은 사실상 포스코가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모터에도 들어가니 이제 양쪽 시장 모두에 발해를 거친 셈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스코는 더 이상 이제 쇳물 회사가 아니라 AI 소재 회사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전력기기 이제 3대장인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세 회사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간 예, 그야말로 뭐 엄청 떡상을 했죠. 이제 수주 잔고가 미친 듯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포인트는 이게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뭐 AI 인프라 투자는 최소 이제 10년 이상 갈 이제 장기 프로젝트이고 장기 사이클이고 이제 그 안에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기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한참 뭐 잔치상이 뭐 차려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정유회사. 뭐, 기름회사가 AI를 한다.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좀 딥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침 냉각이 들어가는 그 특수 기름, 도대체 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수십 년간 윤활유를 만든 정유사들입니다. SK 엔무브는 이제 미국 GRC라는 액침 냉각 전문 기업에 투자를 했고, GS 칼텍스는 키스 브랜드로 S오일과 HD 현대오일뱅크도 모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정유 4사가 한 번에 같은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건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말고도 이제 배터리 그리고 ESS까지 적용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들이 한국 기업들 동무되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글로벌 강자들도 무섭게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엄청 큰 대기업인 뭐 엑스모빌, 뭐 쉘 같은 이제 메이저들이 이제 인텔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유는 어제 비싼 서버에 직접 닿는 액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바로 이 PFAS 같은 이제 환경 규제예요. 이 유해 물질을 안 쓰면서도 이제 성능이 좋은 친환경 냉각유. 이걸 누가 먼저 인증을 받느냐가 이제 이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한국 정유사들은 이 글로벌 인증 전쟁에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가 이 산업의 진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50메가와트급 이제 네, 앞선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물산의 삼성중공업이었군요. 이제 50메가와트급 부유시 데이터 센터 설계로 미국 성급 인증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설계 안전합니다라고 이제 도장이 찍힌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더 재미있는 환경인데요. 원래 이제 배에 들어가던 이제 자체 개발 힘센 엔진을 이제 데이터 센터용 비상 발전기로 미국에 팔고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배 만들던 이제 기술을 이제 AI 인프라에 그대로 옮겨 심은 거죠. 그래서 조선업이 단순히 LNG선이나 컨테이너선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거대 인프라 솔루션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로 이제 SKC와 그리고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약간 흥미로운데 이제 비주력 사업은 이제 과감하게 팔아서 부채를 좀 줄였고요. 그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이제 유리 기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의 유리 기판 전용 공장을 짓고 곧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이건 회사의 운명을 건 베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유리 기판이 차세대 반도체 표준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SKC는 제2의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 개요가 늦어지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행보를 좀 가장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 사면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그거 경기 타는 종목인데 왜 사냐,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폭락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사활을 벌이는 이제 AI 인프라 분비 경쟁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우산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기와 이제 상관없이 수요가 보장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조적 상장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들 기업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이제 낡은 산업이 아니라 AI를 가능케 하는 이제 핵심 산업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예, 뭐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이제 그 게임은 중국을 절대 못 이기잖아요. 대신 한국 기업들이 가는 방향은 이제 밸류체인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 즉 이제 고부가 가치 특수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 전기 강판 그리고 서버 환경에 딱 맞춘 이제 액침, 냉각유 그리고 초정밀 유리 기판 이런 건 이제 중국이 쉽게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볼륨 이제 양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제조업이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전망도 되게 전망도 되게 좋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이제 기업 실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뭐 AI 강국이어도 이제 변압기, 냉각유, 특수 간판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짓잖아요. 근데 그 핵심 부품들을 누가 만들까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공급망을 쥐고 있는 것이 곧 국가의 협상력이 되는 시대인데,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냉각, 소재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가진 입지는 단순한 이제 산업 경쟁력을 넘어서 지정학적 이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패를 쥐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결국 이제 어딘가에서 만든 철강 위에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만든 변압기로 이제 전기를 받고 또 어딘가에서 만든 기름으로 이제 식혀야 작동하는 아주 물리적인 산업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자리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고, 이제 한때 굴뚝이라고 무시받던 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모습,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천천히 좀 약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뚝딱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 및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